여러분,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고 힘이 세졌다고 해서 시금치만 매일 드시고 계시는 건 아니죠? 잠깐만요. 혹시 정말로 시금치를 매일 드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시금치의 어두운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요. 건강을 위해 매일 먹던 그 시금치가 실제로는 여러분의 신장에 돌을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당장 시금치 드시는 걸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자, 구독과 좋아요부터 누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말이에요. 시금치의 배신, 이게 진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죠. 시금치 먹으면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다, 비타민이 풍부해서 몸에 좋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옥살산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옥살산, 이름도 뭔가 위험해 보이죠? 실제로도 위험해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결정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신장 결석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시금치를 건강에 좋다고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더더욱 그렇고요. 첫 번째 위험, 신장 결석 만드는 시금치. 자, 시금치 100g에 옥살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970mg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권장 옥살산 섭취량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에요. 그런데 시금치나물 한 접시가 보통 200g 정도 되잖아요. 그럼 벌써 하루 권장량의 4배를 넘어서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옥살산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요. 그럼 이 옥살산 칼슘이 신장으로 가서 결석을 만드는 거죠. 특히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위험해요. 농축된 소변에서 결석이 더 잘 만들어지거든요. 신장 결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별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나 등에 극심한 통증이 와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아파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구토까지 할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신장 결석이 생기면 재발률이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재발률은 더 높아져요. 두 번째 위험, 혈액 희석제와의 치명적 조합. 혹시 와파린이나 다른 항근고제를 드시고 계세요? 그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비타민 K가 뭔지 아세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항응고제는 반대로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약이잖아요. 완전히 정반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시금치 100g에 비타민 K가 무려 483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 필요량의 4배가 넘는 양이에요. 와파린 드시는 분이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약 효과가 떨어져요. 혈액이 다시 끈적해지는 거죠. 그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갑자기 시금치를 끊으면 와파린 효과가 갑자기 강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작은 상처에서도 피가 계속 나거나 심하면 뇌출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의사들이 와파린 드시는 분들께 시금치를 일정하게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갑자기 늘리거나 갑자기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위험,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역설. 아이러니하게도 철분이 많다고 알려진 시금치가 실제로는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철분과 결합해서 옥살산철을 만들어요. 이 옥살산철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시금치로 철분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철분 흡수가 떨어지는 거죠. 게다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식물성 철분은 원래도 흡수율이 낮아요. 동물성 철분에 비해 흡수율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시금치만 열심히 드셔도 빈혈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는 철분 흡수까지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비타민C와 함께 먹지 않으면 철분 흡수율은 더더욱 떨어져요. 그런데 시금치를 보통 어떻게 드세요? 기름에 볶아서 나물로 무치잖아요.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돼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자, 그럼 어떤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
이미 신장 결석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재발 위험이 높거든요.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옥살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에 쌓일 수 있거든요. 항응고제 복용자, 와파린, 쿠마딘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면 안 돼요. 빈혈 환자분들, 역설적이지만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시금치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갑상선 질환자, 시금치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게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한 이유. 왜 중장년층이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옥살산을 잘 배출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배출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갈증을 덜 느끼고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적게 마시잖아요. 그럼 소변이 농축돼서 결석이 더 잘 생겨요. 세 번째로, 약물 복용이 많아져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 희석제 등등. 시금치가 이런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대사 능력이 떨어져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럼 시금치를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시금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는 거죠. 첫 번째, 양을 조절하세요. 일주일에 2번 정도, 한 번에 100g 이하로 드세요. 매일 드시는 건 위험해요. 두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 시금치를 드시는 날에는 물을 더 많이 드세요. 하루 2리터 이상은 드시는 게 좋아요. 옥살산을 희석시켜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칼슘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옥살산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가 줄어들어요. 신장까지 가기 전에 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네 번째, 데쳐서 드세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의 30% 정도가 제거돼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해요. 다섯 번째, 다양한 채소와 함께 시금치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녹색 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상추, 배추, 브로콜리 등등 말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세요. 시금치를 드시다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옆구리나 등에 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소변을 볼 때 아프다면, 구역질이나 구토가 생긴다면 이런 증상들은 신장 결석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멍이 자주 생기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소변이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대안은 없을까요? 시금치 대신 드실 수 있는 좋은 채소들이 많아요. 상추는 옥살산 함량이 시금치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배추도 마찬가지고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철분 흡수에도 도움이 돼요. 깨시피나 쑥갓도 좋은 대안이에요. 영양소는 풍부하면서 옥살산 함량은 낮거든요. 철분 보충이 목적이시라면 간이나 살코기, 계란 노른자 같은 동물성 식품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흡수율도 높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시금치에 이런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거 놀라우셨죠? 중요한 건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금치도 마찬가지고요. 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여전히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시거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의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관리해야 하는 거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